원래는 이게 벤더 비주얼 모터 시각 운동 게슈탈트 검사 라고 했습니다. 자, 벤더 시각 운동 게슈탈트 검사라고 했던 것이 몇 년도입니까? 1938년이었습니다. 이게 1938년이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이제 개칭이 된 건데요. 이 개칭이 바로 1940년에 개칭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태주의 심리학은 이것과 연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형태주의 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형태주의 심리학 영향, 심리학의 영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게슈탈트에서 그것을 착안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보면 기하학적 도형 9단계를 사용했다라고 했습니다. 기하학적 도형 9단계를 활용한다. 그래서 도형 A, 도형 1번부터 8번까지 이렇게 해서 9가지의 도형이 들어가고요. 이거는 그림을 그대로 그리는 겁니다. 도형을 보고 그리는 겁니다. 도형을 보고 그리는 투사적 검사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좀 알아놓으시고 벤더 게슈탈트 검사는 성격 검사이면서 and 신경심리 검사로도 활용된다. 신경심리 검사로도 활용된다. 그래서 이 BGT로 알 수 있는 것은 밑에 각 주에 보면은 시각 운동 기능 성숙도, 시각 운동 기능이라고 하면 돼요. 그냥 시각 운동 기능, 그 다음에 지능 성격 구조, 지능 성격 정서, 그 다음에 학업 성취도, 학습 장애라고 했었죠. 학습 장애까지만 쓰겠습니다. 학습 장애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심리 검사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이 BGT는 규준표가 있는데 규준표가 있다. 그러나 객관적 검사는 아니다. 객관적 검사는 아닙니다. 규준표가 있다는 점에서 다른 검사보다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편이다.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편이고 또 하나는 이 BGT는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비언어적인 검사입니다. 비언어적 검사로서 문화적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문화적 영향을 적게 받는다. 자, 언어적 검사라면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언어적인 검사가 아니니까 문화적 영향을 적게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본기를 해드렸고 자, 그 다음에 박스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만 판서가 이루어질 겁니다. BGT 채점 체계가 있습니다. 2번 별표, 2번이 바로 필기시험에 나온 겁니다. BGT가 벤더에 의해서 개발된 이래로 벤더, 그 다음에 파스칼 셔틀, 그 다음에 퀘스트, 그 다음에 허트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코피츠가 두 번째 줄 가운데 있습니다. 코피츠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이제 여기 2번에 나와 있고 그게 필기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번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파스칼 셔틀, 그 다음에 헤인, 그 다음에 브리스킨 세 가지 체계이며 5세, 10세, 5세에서 10살까지 위한 코피츠 아동용 채점 체계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동용 채점 체계는 코피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별표 코피츠의 아동용 채점입니다. 5세에서 10살까지의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객관적 채점법입니다.
자, 커피츠는 정서 지표를 개발하여 아동의 정서 장애를 BGT로 식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BGT를 통하여 아동의 지능, 학업 성취도, 정신박약, 정신박약은 우리가 지적장애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정서적 문제 등을 식별 진단하고 예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동에 대한 연구와 활동이 촉진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커피츠 아동용 채점법이 개발된 후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종진에 의해서 BGT를 집단으로 실시했을 때의 신뢰도가 연구되고 오상우에 의해서 커피츠 아동용 BGT가 자세하게 소개되었으며 김민경, 신민섭에 의해서 커피츠 아동용 규준에 대한 예비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연구의 내용들이니까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해야 될 것은 자, 커피츠의 아동용 채점 체계입니다. 자, 우리는 커피츠의 아동용 채점 체계에서 무엇을 채점할 수 있느냐 그것을 보시면 돼요. 따라서 거기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아동의 지능, 아동의 지능, 학업 성취도, 지적 장애 정도, 그 다음에 정서적 문제, 정서적 문제 등을 식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정서 지표를 개발했다라는 말도 있죠. 첫 번째가 이거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서 지표의 개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5세에서 10살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객관적 채점법이다. 아동 대상 그리고 객관적인 채점법이다. 객관적인 채점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지표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일종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지표가 기준이 되는 것이어서 객관적 채점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투사적 검사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시면 필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벤더 게슈탈트 검사의 해석입니다. 벤더 게슈탈트 검사 이하 BGT라 하고요. 베르트하이머가 지각과 관련된 게슈탈트 심리학, 형태주의 심리학의 원리를 증명하기 위해 고안한 도형들에 창안하여 벤더가 개발한 심리학적 평가 도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BGT는 임상가들에 의해 자주 사용되는 심리학적 검사의 하나로 원래 두뇌의 기질적 장애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중요한 단어가 나왔네요. 중요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BGT는 제가 신경심리검사에 활용될 수 있다라고 활용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두뇌의 기질적 장애, 두뇌의 기질적 장애. 자, 이 두뇌의 기질적 장애는 뇌 손상으로 인한 장애를 말하는데 그 장애를 평가하는 겁니다. 뇌 손상과 관련된 것입니다. 뇌 손상과 관련된 장애인데 이 장애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갑니다. 현재는 뇌 손상이나 시각, 운동, 협응에 대한 발달적 평가 외에 성격 평가를 위한 투사적 기법 등 다양한 목적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뇌 손상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렸고요. 시각, 운동, 협응에 대한 발달적 평가, 시각, 운동, 협응에 대한 발달적 평가도 할 수 있고 성격 평가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BGT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BGT 심리검사 기법은 9개의 도형을 제시하고 베껴서 그리도록 하는 검사로 휴대하기가 용이하고 검사 자체가 간편하고 그 실시와 채점 해석이 다른 심리검사 기법보다 쉽습니다.
채점 및 해석이 나왔습니다. 조직화 방식, 크기의 일탈, 형태의 일탈, 형태의 왜곡, 그려나가는 방식이 있는데요. 자, 여기 그 뒤에 보면은 이 자세하게 제가 넣어드렸어요. 심화학습에 보면 이 해석 부분을 자세하게 넣어드렸는데, 조직화 방식은 배열 순서, 도형 A의 위치, 공간 사용, 그림의 중첩, 가장자리 사용, 용지의 회전입니다.